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제가 초창기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이론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자료의 제목이 온실 속 주식 투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1, 2, 3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 자료가 좀 예전 자료이기도 하고 복잡하게 설명했다고 할까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온실 속 주식 투자 컨텐츠를 다시 개정해서 핵심만 찝어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단일 종목 투자의 확률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 이론적인 냄새가 풍기죠. 그러니까 메뉴에서 뷰인 풀스크린을 실행하면 이제 슬라이드 쇼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이름을 온실 속 주식 투자라고 매긴 이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할 때 가능한 한 외부 요인들을 배제하고 가격 변동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일까라는 거, 가격 변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가격 변동의 통계량 두 개를 설정을 해서 뮤가 경향성이고 시그마가 변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진 않지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특정 기간을 우선 줘야 하고요. 1개월일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락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의 상승 하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승 하락에 이제 평균적인 경향성이 이제 뮤에 해당하는 거고 평균 대비 변동폭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하면 뮤는 로그 수익률의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로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예요. 엄밀하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 종목 투자에 대한 확률적 접근이죠. 확률적 접근을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돼 있기로 이제 연간 경향성이 뮤고 연간 변동성이 시그마일 때 지금 슬라이더 세팅이 연간 경향성은 0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연간 변동성은 0.4로 돼 있죠. 그때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했을 때 그때 결과를 시각화한 거예요. 연간 경향성이 여전히 0.0이고 변동성을 이렇게 늘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변동성을 늘리니까 최종 결과의 범위가 넓어졌죠. 예를 들면 뭐 범위가 대략 뭐 4배에서 범위가 뭐 0.25 정도로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변동성을 조금만 늘려보면 변동성이 늘어나니까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상한이 높아졌고 하한이 낮아진 걸 또 볼 수 있어요. 변동성을 늘릴 때마다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향성을 그대로 0으로 놔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1이었던 자산이 그대로 1로 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경향성이 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원래 있던 값의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변동성이 매우 작은 형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죠. 변동성이 매우 작을 때 0.2일 때 그때 결과로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범위 밖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로 예를 들면 뭐 0.15배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0.6배가 된다든가 한 종목을 굳이 집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우리가 투자를 했을 1년 후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체적으로는 요 범위 안에서 나올 텐데 근데 확률은 낮지만 실제로 이런 범위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5배라든가 0.6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1개월이 지난 후에 확률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난 후에 확률 분포가 있고 3개월이 지난 후에 확률 분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개월 1년이 지난 후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확률 분포의 범위가 처음에는 좁았다가 이게 계속 이 확률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넓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정도 넓이까지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년 후에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를 항상 유념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경향성을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경향성을 이렇게 낮추면 그래서 경향성을 낮추면 최종적인 결과가 점점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1.1배나 1.15배, 1.2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위아래로 범위가 커지니까 설령 경향성은 그대로더라도 이 위로 뭐 예를 들면 2배가 나온다든가 뭐 4배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변동성이 커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화 결과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보실 수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관을 키우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콘케이브 코렉션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거든요.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답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콘케이브 커렉션 파트는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으니까 좋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일 종목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적 접근을 해본 거잖아요. 두 가지를 정리하면 작은 변동성도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경향성이 조금 마이너스이라도 변동성이 크면 최종 결과에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변동성이 작다고 이 최종적으로 뭐 수렴할 거라든가 혹은 최종적으로 결과의 범위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결과는 분산한다. 이거 얘기 드렸고요. 인간의 뇌가 확률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우리는 항상 어딘가 점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떤 단일 종목을 찍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두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실험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 뮤랑 시그마, 그러니까 경향성과 변동성 값이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기에는 현실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감이 있죠. 실제 현실에서는 뮤랑 시그마 값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뮤랑 시그마 값은 사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추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을 감안하고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온실 속의 주식 투자 실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정된 뮤 시그마 값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률적 사고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뮤랑 시그마를 가능한 정확하게 추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개미투자공학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온실 속 주식 투자에서는 뮤랑 시그마를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가격 변동을 이론적으로 탐구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랑 3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경우, 두 개 종목을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